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성입니다. 오늘이 12월 3일 목요일, 지금 현재 지금 오후 4시 20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시장이 생각은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별다른 조정까지 안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 조정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지수와 관련해서 볼 때 약간의 변수 내지 기술적인 부담이 있는 상태입니다. 변수라면 어, 쿼드로플 미칭 데이, 즉 동시만기와 관련된 변수. 부담이라면 기술적 부담이 좀 있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한눈에 딱 보더라도 현재 위치는 그 밑에 깔려있는 중기 이평선과 상당히 그 간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죠. 이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술적 부담이 있는 그런 모습을 확연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서 분명 그 부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어제 대규모로 순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또 약간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수 상승의 동력이 약간 떨어지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 닥터 코스닥이지만 코스피도 못지않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연일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다. 벌써 2700포인트 근처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연일 신고가 행진. 자, 이러한 상황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장,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시장이나 이미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그런 기준, 이런 것을 떠나서 새로운 각도로 현재 장세를 읽고 그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 특히 종합지수를 봤을 때 이 상승은 2800, 2900 그런 정도 상승하는 장세가 아니라 3000포인트를 넘어서 내후년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포트폴리오의 핵심에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들어가야 된다. 완탑이죠. 삼성전자 완탑 플러스 5. 그 5라고 하는 5개 종목 중에서 이미 3개 내지 4개는 확정이 되어 있죠. 한 종목이 바로 LG화학이고요. 또 한 종목이 현대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오늘 급등을 하네요. 현대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현대차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의 가장 뜨거운 핵심 주제가 됩니다.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새로운 호재가 나왔죠.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다. 새롭게 현대차가 재탄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될 만한 그런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네이버도 필요하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이 확정된 종목이고 나머지 종목에서는 조금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자, 그런 상황을 기본적으로 깔고 전제를 봐야 된다는 건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차를 얘기할 거고요.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를 간략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지금 바이오를 매수한다 했을 때 여전히 뜨거운 종목은 셀트론이지만 새롭게 매수할 대상으로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물론 현재 CLT론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서둘러서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매도 신호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 그 논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점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 겁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유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제가 제시해 드리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전략, 여기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나 또는 그런 전략을 갖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회원에 꼭 한번 가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1대1로 저희가 어느 정도 가이드까지 가능합니다. 자, 일단 그 정도.
간단하게 뭐 문자를 주시거나 또는 전화를 직접 걸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데 딱딱한 이슈지만 짚어봐야 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의외로라기보다는 생각보다 훨씬 더 탄탄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11월 달 제조업 PMI 지수 상당히 중요한 지수입니다. 52.1이 나왔어요. 9개월 연속 확장세. 전 세계 증시는 코로나 때문에 휘청되고 있는데 중국만 유일하게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작년 동기 대비 정상적인 경제 상태였던 작년 동기 대비로도 그렇게 좋아요. 중국이. 근데 미국도 ISM 지수, ISM PMI 지수, 제조업 지수, 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미국도 그것만 보면 PMI 지수는 심의 지수입니다. 심의적으로 상당히 지금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57.5로 나왔어요. 지난달보다 약간 줄긴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제조업 참가자들의 현재 지금 경영 심리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SCFI, SI가 아니라 FI입니다. 상하이 운임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흐름도 나오는 것이고 WTI, 지금 미국의 원유 가격도 텍사스산 중진유 이 원유 가격도 48달러대까지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직결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산업재 그 중에서도 철강이나 기계나 이런 것도 있지만 석유화학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게 그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동차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 자동차도 있고 그래서 현대차가 이렇게 부각될 수 있는 기초적인 그런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반드시 인식하고 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석유화학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 이렇게 경기가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산업은 산업재 중에서도 석유화학 부분이 그렇습니다.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정제 다음에 에틸렌, 부타디엔의 기초유분, 그리고 더 넘어서 합성수 등의 범용 석유화학 제품에 이르기까지 스프레드는 마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마진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또 큰 폭으로 좋아진다라는 것. 자, 이 점은 이미 지난 3분기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뿐만 아니라 LG화학의 석유화학 부분, 또 하나솔루션의 석유화학 부분의 실적에서 검증이 된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4, 4분기 넘어 내년 내내 계속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더 나아가서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나 또는 태양광에 대한 기대가 커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캐시카우라 할 수 있는 원래 주업이었던 석유화학 부분이 이런 정도로 좋으니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하나솔루션이나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한테 긍정적으로 작용될 소지가 크다는 관점입니다. 이른바 이런 것을 태양광이나 2차 전지나 태양광도 좋은데 실적까지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즉 금상첨화가 된다는 것이죠. 달리는 말에 주마가편이란 말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됐다. 달리는 말에 날개 달렸다는 표현이 더 걸맞을 것 같네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멈추지 않는 엔진 정도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된 종목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뭐 삼성전자 별도로 한다 했을 때에는 LG화학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지금은 약간 주가가 부진합니다만은 결국에는 현재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다만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약간 조정을 좀 받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실적이나 태양광과 관련된 어떤 악재가 있어서 라기보다는 미국의 연료전지 회사,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된 회사, 니콜라에 투자했던 것, 니콜라가 최근에 상당히 어렵죠.
GM이 투자했다가 투자를 철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실체가 의심된다는 것 때문에 그 니콜라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에 투자를 한 하나솔루션이 이렇게 부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투자 지분이 아주 큰 것은 아니죠. 따라서 그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된 그런 상태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주가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빼먹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최근에 며칠 동안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60일 이평선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 하단에 있는 대략 46,000원 그 근방이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미리 좀 사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갖고 계시면 있는 물량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건데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하나솔루션이 차지하는 움직임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내외. LG화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그런 것 하나솔루션은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하다 하는 건데 하지만 지금은 매수할 기회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한 가지 이슈, 두 가지 이슈가 더 있네요. 하나는 또, 현재 11월 달에 수급, 그 주 매수 주체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특히 동학개미들한테 특기 사항이 나타나죠. 동학개미, 일반 개인들이 지난 한 달, 11월 달 전체 약 2조 7천 정도로 순매도, 11개월 말 첫 순매도가 나왔다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 순매수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LG전자, 네이버 등을 매수했는데요. 나름대로 이들 종목에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 못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코덱스, 인보스, EX 지수가 내려가는 쪽, 그것도 두 배로 현재 그 증폭 효과가 나온 코덱스, 인보스, EX를 7,400억 원 가장 많이 매수했다는 것이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은 절대 이러한 판단을, 이러한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지수가 올라가는 쪽에다 걸어야 됩니다. 내려가는 쪽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내려가는 쪽에다가 배팅을 그것도 무리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절대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관점을 인식하시면서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중국의 한알령이 해제됐다는 소식이 일부 전해졌죠. 컴투스의 일부 게임이 판호, 중국에서 팔 수 있는 특허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판매 허가 같은 것이 되겠는데 그것을 취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얼마 전에 중국의 왕이 외교 부장에 다녀왔던 것도 약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동안 수년간 우리 시장에 억압을 했던 한알령이 해제된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게임주 엔터주들이 구독으로 급등했다는 건데 이게 판단하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 하더라도 가급적 단타를 해야 될 것 같고 상황이 복잡하면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알고는 있자. 뭐 그런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잠깐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주변 증시. 오늘 지수는 강하지만 미국 증시, 나스닥 선물이나 일본 증시 등이 뭐 뚜렷한 강세를 보인 것은 아니지. 약간 혼조스러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좀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이거는 봐야 돼요.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 깨졌죠. 오늘 근 4원 정도 내려가서 1,097원 정도 수준으로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본 차트인데요. 자,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사선이 있죠. 그 사선에 직선으로 된 끝은 하단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 아주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모습이 전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현재 관계기관, 외환당국이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화 강세, 즉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원화 가치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추세적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 특히 바이든 시대를 맞이해서 더욱더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정도 수준이 아니라 1,000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국내 원화 및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는 촉발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출과 관련돼서 수출 경쟁력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불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수출 관련주인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하다. 전 산업 중에서 뭡니까? 이 환율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 자동차입니다. 근데 환율은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대차가 올라간다는 것은 현대차가 최근에 보이는 그 행보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아, 반어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외국인 기관이 지금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이 됐긴 됐네요. 오늘 상황을 보면 베이시스가 좀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베이시스 확대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비차익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천억, 2,400억 전체 차익까지 합쳐서 프로그램 매도가 3,200억 원이나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한다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그런 그 매수에서 조금 중기 또는 장기적인 매수로 약간 좀 바꾸는 측면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어찌됐든 이 흐름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12월 10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을 쿼드로플 위칭 데이를 다소 의식한 측면이 있다.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주체는 기관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결정적인 것은 전혀 아니에요. 다만 그와 관련된 변수가 생기면 왜 그런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의연하게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을 그대로 팔지 말고 절대 팔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강조드리고자 부연해서 이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자, 넘어가서 오늘의 주제, 핵심 주제가 되겠네요. 현대차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현대차가 무려 7.7%나 상승을 했어요. 이건 뭐 급등이죠. 현대차 이 정도 올라갔다는 것은요. 자, 일단은 자막을 올려놓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EGMP, 이거는 이제 공용 플랫폼 제조업에 생산할 수 있는 어, 일종의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각 차종마다 원래는 따로따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전 차종에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공용 플랫폼, 전기차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 플랫폼을 완성한 eGMP라고 하는 현대차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플랫폼을 전기차 및 기타 다른 차종까지 다 적용을 시켜서 2025년 향후 5년 내 23종의 신차에 적용시킨다는 것이고 그중에 11개가 전기차라는 그러한 포부를 밝힌 바 있죠. 이에 따라서 초고속 충전도 가능해지고 또 무선 충전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통해서 전원까지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른바 V2L까지 장착이 된다 하는 거죠. 새로운 어떤 현재 그런 기술력을 발휘하는 그 순간이 현재 다가오고 있다. 이런 관점을 보시면 돼요. 이를 적용한 진짜 보급형 전기차인 아이오닉 5가 내년 상반기 아마 1, 4분기 말 정도에 시판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오닉 5에 첫 적용된다는 거죠.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전부터 현대차가 준비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상반기에 이것을 아이오닉 5에 적용시키면서 출범을 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본격적으로 EV,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는 것이죠. 테슬라는 이미 그 시점을 넘어섰습니다. 본격적인 대중화 원년이 금년입니다. 테슬라한테는 50만 대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내년부터 잡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중화 시대의 원년을 삼고 그에 적극 대응한다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 GMP를 통해서 선제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또 상당한 원가 경쟁력, 플랫폼을 같이 쓰니까 상당한 원가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 감가상각비도 줄이게 되고 각종 원료비, 개발비 다 줄이게 됩니다. 자, 그렇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차세대 성장설업, 단순히 전기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수소 연료차입니다. 수소 연료차 이미 상용차가 나와 있는 상태죠. 수소 연료차 및 그리고 더 나아가서 AD, 오토매틱 드라이빙, 즉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까지 를 통틀어서 그 항상 정의선 회장이 주장하는 차세대 신성장 개념, 모빌리티,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것, 이걸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모빌리티입니다. 그 모빌리티 시대에 적응해 나간다는 것이죠.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한다는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교두보가 이를 통해서 마련되고 있다는 뜻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현대차라고 한다면 최근까지도 전통 제조업의 한 분야로 또는 한 종목, 업체로 인식되고 있었고, 그래서 성장주로 인식을 안 했었죠. 하지만 이를 통해서 현대차도 전통 제조업의 어떤 굴레를 벗어나서 성장주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그리고 4차 산업의 주역 중에 하나로 떠오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진다는, 마진이 상당히 좋아져요. 지금 마진율이 영업이익률이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두 자릿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된다 했을 때는 또 상당히 빠른 시점에서 EGMP를 이렇게 공개를 하고 적용시키고 하면 초기에 뭡니까 투자를 할 때 상당한 출혈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까지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초기 투자와 관련된 부담은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효과가 당장 나온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성장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됨에 따라서 외국인 또는 기관, 더 나아가서 일반 개인들도 이 현대차를 새롭게 편입할 성장주의 하나로 추가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나 명분이 제공되는 거니까 그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래저래로 실적도 실적이지만 수급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그 포지션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부여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EGMP 공개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포괄적인 성장 잠재력이 이제 그 크게 확대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히 이 종목의 내년도 12개월 선행 목표 주가 24만원 내지 25만원 정도를 봤는데 그 이상, 그 정도 그치지 않고 그 이상 올라갈 가능성까지 그러니까 엿보면서 이 종목을 봐야 된다 하는 관점인데,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매수하시면 매수하십시오. 근데 현재 모비스가 좀 답답하면 현대차로 바꿔줘도 돼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고 모빌리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는 자율주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모빌스도 상당히 유력한데 다만 단기적으로 약간 느려요. 그런 것에 대한 차이를 구분해서 거기에 걸맞는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셀티삼바는 이거는 뭐 그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냥 생략할게요. 일단 지금 새롭게 매수한다면 셀트리온은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좀 부담이 되죠. 그리고 치료제와 관련된 그 호재는 이미 선반영됐고요. 그리고 치료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수익성이 올라가는 펀더멘탈 개선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치료제 전체 국내 시장이 국한된 소지가 높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 따져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시장의 치료제 시장은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한 1,0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셀트리온 전체 매출의 1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 규모는 훨씬 더 작은 포션이 되겠죠. 또 이미 주가는 치료제 개발이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무려 4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매도할 어떠한 기술적인 신호가 나온 것도 아니고 분위기상으로도 여전히 치료제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유효하므로
그 약효가 작용되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예, 그러나 새롭게 매수한다. 새롭게 매수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타이밍이 아니라는 얘기죠. 새롭게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훨씬 더 낫다. 궁극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나 백신, 특히 치료제보다 백신 시장이 훨씬 더 커요. 예방을 하는 거니까 그 시장이 거의 뭐 정상적인 상황에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 시장이 뭐 엄청나게 크죠. 인구로 따진다면 수십억 도즈, 어, 수십억 도즈가 필요한 그런 정도로 큽니다. 결국에는 화이자나 모더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백신 개발 업체도 어차피 생산을 할 때 그 대량 생산과 그리고 또 빠른 속도로 생산을 해야 되는 것도 안정성 있는 품질이 안전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 3가지 조건을 갖추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그랬을 때 전 세계 뭡니까 CMO, 위탁, 또는 수탁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업체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대죠. 그리고 더군다나 제3공장은 아직까지도 추가 가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뭔가 치료제까지는 두 건 받은 바 있습니다만 백신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데요.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백신과 관련된 수주를 좀 받을 가능성. 오프 더 레코드죠. 아직은 밝히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백신의 수착 생산과 관련된 모종의 약속을 좀 받은 게 있지 않나 하는 추정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지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할 수 있는 괜찮은 타이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 뭐 너무나도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돼서 또 저한테 후원을 좀 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이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한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